2016 리우올림픽에서 충격적인 세계 신기록이 탄생했는데요. 당시 경기를 지켜보던 육상 황제 우사인 볼트는 입을 다무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직접 트랙으로 들어가 축하 인사를 전하기까지 했는데요. 볼트조차 놀라워했던 이 세계 신기록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웨이드 반 니커크가 400m에서 기록한 43초 03으로 웨이드는 1999년 마이클 존슨이 세운 세계 기록을 무려 17년 만에 경신했는데요. 당시 존슨의 세계 기록은 도저히 깨기 힘든 기록으로 여겨졌지만 웨이드는 0.15초 차이로 갈아치우며 지켜보던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참고로 0.15초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보다도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400m에서 0.15초 차이는 약 2m 정도 차이로 결승선 통과 시점에서 몸통 반개 이상 차이 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웨이드가 8번 레인, 즉 가장 바깥 레인에서 뛰었다는 점인데요. 400m처럼 곡선 구간이 포함된 종목에서는 바깥 레인으로 배정받을수록 더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위치를 볼 수 없어 페이스 조절이 어렵고 곡선 주로가 길어 레이스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400m 역사상 8번 레인에서 우승한 선수는 웨이드 반 니커크 단 한 명뿐입니다. 웨이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누가 따라붙는지 보이지 않아서 잡힐까봐 끝까지 밀어붙였다라고 밝혔는데요. 보이지 않는 상대를 상대로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인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역사상 가장 빠른 400m 기록이 탄생한 거죠. 그렇다면 웨이드의 이 기록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대단한 볼트조차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웨이드의 세계 신기록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그 속도에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웨이드는 첫 100m를 10초 7에 주파합니다. 이 페이스 자체도 400m 경기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지만 그 다음이 더 놀라운데요. 가속이 붙은 두 번째 100m 구간은 무려 9초 78 만에 주파합니다. 구간 기록만 놓고 보면 이때 속도는 세계적 100m 단거리 선수들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100m 구간은 10초 5에 주파하며 300m 통과 기록은 31초 04였는데요. 이는 당시 세계 기록 페이스보다 0.6초나 빠른 역대 최고 속도였습니다. 마지막 100m 구간에서 관건은 얼마나 속도를 유지하느냐인데요. 보통 400m 선수들은 마지막 직선에서 극심한 피로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웨이드는 끝까지 펌이 크게 무너지지 않으며 버텼고 마지막 100m를 12초에 주파해 후반 200m를 22초 49 만에 뛰었습니다. 웨이드는 400m를 43초 03에 뛰었고 100m 평균 속도는 10초 76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른 거냐면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기록을 세웠을 당시 평균 속도는 시속 37.58km입니다. 그런데 웨이드의 400m 평균 속도는 시속 33.45km로 100m 세계 기록 평균 속도의 90% 수준을 유지한 채 그 4배 거리를 달린 겁니다. 이 정도 속도는 400m라는 고강도 종목 특성상 스피드와 지구력을 동시에 극한까지 끌어올렸을 때만 가능한 기록인데요. 그래서 웨이드의 기록은 생리학적으로도 경이롭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날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키라니 제임스는 웨이드의 마지막 100m에 대해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보통은 마지막 100m에서 다들 속도가 줄어드는데 웨이드는 끝까지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면 기록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400m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달리기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발적인 근력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400m 선수들은 전력 질주에 가까운 속도를 40초 넘게 유지해야 하기에 신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 강도에 따라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다른데요. 100m처럼 폭발적인 스피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산소성 시스템, 마라톤처럼 긴 지구력이 요구될 때는 유산소성 시스템을 사용하죠. 무산소성 시스템은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지만 운동 지속 시간은 약 40초를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원이 고갈되고 체내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혹독한 훈련을 받은 세계적인 400m 선수들이라도 결승선에 들어온 뒤 쓰러지거나 무릎에 손을 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선수들은 흔히 폐가 불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웨이드는 2015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직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실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400m는 신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극한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웨이드가 이렇게 뛰어났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보폭과 걸음 빈도에 있습니다. 달리기에서 보폭과 빈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폭과 빈도는 달리기 속도를 결정하며 이게 너무 크거나 빠르면 에너지 소모가 심해 피로가 빨리 쌓이게 됩니다. 특히 400m처럼 스피드와 지구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종목에서는 속도와 체력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 자신에게 이상적인 보폭과 빈도를 찾는 게 중요하죠. 웨이드는 키가 183cm인데 한 걸음에 평균 2.45m를 내딛습니다. 자기 키의 1.34배에 달하는 긴 보폭인데요. 이는 자기보다 키가 더 큰 경쟁자들에 비해서도 10에서 20cm 이상 더
긴 편이죠. 그런데 웨이드는 163걸음의 400m를 뛰어 빈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한 걸음의 먼 거리를 가면서도 발을 빠르게 놀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웨이드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물론 여기엔 생리학적, 생체 역학적으로 타고난 신체와 오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체력과 기술이 받쳐주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럼 볼트는 웨이드의 기록에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건 단순히 세계 신기록이 나와서가 아닙니다. 그 기록이 얼마나 세우기 어려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볼트는 어렸을 적에 100m, 200m가 아닌 200m, 400m를 주종목으로 뛰던 선수였습니다. 195cm의 큰 키로 인해 초반 속도가 느려 단거리에서는 불리했지만 최고 속도는 누구보다 빨랐던 볼트에게 400m는 이상적인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볼트가 체력 훈련을 너무 싫어했다는 점입니다. 볼트는 첫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기 불과 1년 전인 2007년까지 400m를 뛰었고 그 기록은 45초 28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력이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400m의 어려움과 힘듦을 알고 있었던 볼트는 웨이드의 기록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볼트는 리우 올림픽에서 웨이드와 함께 훈련한 뒤 400m 기록을 경신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건 웨이드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되었죠. 육상에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꿈의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0, 20, 30, 40으로 100m를 10초 이내, 200m를 20초 이내, 300m를 30초 이내, 400m를 40초 이내에 달리는 겁니다. 100m 10초 이내는 1968년 짐 하인스가 처음 돌파한 이후 엘리트 스프린터의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고 200m 20초 이내는 세계 정상급 선수는 이 벽을 넘어야 메달 경쟁이 가능합니다. 300m 30초 이내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으로 30초대 기록조차도 매우 드물고 극소수의 선수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400m 40초 이내는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기록으로 42초조차도 한계를 넘어서는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기록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바로 웨이드 반 니커크인데요. 웨이드는 100m 9초 94, 200m 19초 84, 300m 30초 81, 400m 43초 03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 100m 10초 이내, 200m 20초 이내, 300m 31초 이내, 400m 44초 이내를 모두 달성한 유일한 육상 선수입니다. 그래서 웨이드는 단순히 400m 세계 기록 보유자를 넘어서 육상 역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24살의 웨이드는 리우 올림픽 이후 400m 43초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선수로 평가받으며 큰 기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웨이드 반 니커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세운 선수를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400m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로 다음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웨이드는 자선 럭비 경기 중 전방 십자인대와 내외 측 반월판에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고 다시 트랙에 서기까지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복귀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해 대회를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잔부상이 이어지며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결국 한때 세계 최고였던 웨이드는 국제 무대 예선 통과도 어려운 평범한 선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웨이드의 400m 세계 기록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그 기록에 근접한 선수조차 찾기 어려운데요. 과연 웨이드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가능했을까요?